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신혼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사랑스럽고 이쁘며 우리 사이에는 불꽃이 번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장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신우는 도전적인 짓을 많이 해서 마침내 난리가 났고 신우의 고소까지 받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신우를 폭행한 적이 있는데 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욱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도 불쌍한 사연이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태권도를 잘하며 그리고 결국 제가 태권도장을 차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나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을까요? 도장에도 못 나가게 막아놨고 피아노 학원을 가라는데 그것도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요.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태권도, 나도 배우고 싶어. 태권도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아야지. 엄마, 태권도 선수가 돼서 예쁜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 매일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발차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어지럽기만 했어. 하지만 왜 남편분이랑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 딸이 땀 흘리며 운동하면서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예쁜 옷을 입고 우아하게 살아야지. 엄마의 태권도장 근처에서는 소리도 못 내겠지만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지만 어깨인 너로 다 마스터했어. 우러난 유전자 어디 갔을까? 태권도는 배우지 않았지만 기술은 다 알고 있었어. 예쁘고 가련한 스타일이지만 강력한 공격력도 가진 셈이야. 예쁘게 생겼다고 많이 들었어. 사실은 비밀 무기였지만 몰랐을 거야. 남자들을 다 무찌르고 다녀서 문제가 생겼어. 아름이 엄마, 아름이 엄마. 민수 씨,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하려고 왔답니다. 민수 씨 상태를 보세요. 어머나, 민수야, 얼굴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멍이 들었죠? 코까지 다쳤다니 병원에 갔다 오더군요. 코뼈에 금이 되었어요. 누가 눌렀다고요? 우리 아들을 이 집 딸이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사실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아름이, 와봐. 민수 때렸어? 민수가 먼저 덤비고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덤비었다고. 엄마, 아빠가 태권도를 한다고 하던데 애가 완전 싸움꾼이 되어버렸네. 집에서 예의범절 가르치지 말고 남자 때리기만 가르친 거야? 이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들 얼굴 이 구해야겠네요. 민수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요. 민수 엄마 앞에서 죄인처럼 빌고 다니는 엄마 봐선 정말 죄송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먹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날 결심해서 내 힘을 감추고 조용히 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발톱을 감춘 사자처럼 조용히 사립사려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사히 쳤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얌전한 공주님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나 세상은 그때 멈추러 해줄 리가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다시 한번 내 인내심을 시험받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난 일진 언니가 나를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야, 너 누구야? 어디서 반말이야? 너도 반말했잖아. 난 2학년이야. 아, 2학년이요? 몰랐어. 미안해요. 나는 최대한 상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언니는 계속해서 절 놓치지 않았어요. 너 이름이 뭐냐? 소문만큼 다 이쁘진 않네. 그러나 언니는 내 얼굴을 보며 화가 났어요. 갑자기 언니가 내 뺨을 힘껏 치더니 내 화가 치솟았습니다. 함께 뻥튀기 했습니다. 전 무서운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하이고, 레이저가 눈에서 나오겠어요. 인연이 맞지 않아요. 어디서 눈을 깔끔하게 뜨고 고르세요. 갑자기 일진이 제게 접근하며 밀어넘기고 발로 차며 폭행을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 맞아서는 안 돼요?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였어요. 일진 언니의 머리를 붙잡고 일어나 싸워서 그 중요한 것은 첫 연습이었습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일진이 당황했고 내가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멋진 내려차기로 등을 찍어줬어요. 그녀는 쓰러지며 5초간 기절했다가 일어나 미쳐가며 소리쳤어요. 아이야, 너 누구냐? 너 왜 나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유자야, 선배야, 다친다는 건 알아야 해. 일진 언니 귀에 속삭이며 그 자리를 떴어요. 몸을 풀다니 너무 시원하네요. 건드리지 말아야 했던 것을 왜 건드렸는지 깨달았어요. 그 일진 언니가 우리 학교 교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부모님을 부르며 난리가 났죠. 교장님은 정말 화가 나셨어요. 학교에 있어서 이렇게 폭력적인 현장을 만들다니요. 학생이 맞았다고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훨씬 더 맞았는데요. 전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학생은 코가 터지고 뒷머리에 큰 혹이 생겼대요. 그 학생은 괜찮다고요. 그건 그 동생이 제대로 때릴 줄 몰라서 그런 거죠. 아, 그 실력으로 어떻게 사회인이 된 거죠? 아이고,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 학생은 우리 학교 이사장님의 자녀예요. 이사장님이 크게 노하신다고요. 이 정도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글쎄, 그 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던데 쌍방폭행인가요? 왜 저만 불러서 이러시는 건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교장 선생님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하시는군요. 교장 선생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가르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때문에 다시 죄인이 되어버린 엄마께 너무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는 다시 싸울 일 없을 거예요. 잘했어. 진짜.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뭐, 손 볼 사람들은 손 좀 볼게. 그래도 조심히 좀 하라니까.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연골이 달린 건가? 무릎 2번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NOI 덩콰벤 누사우, 알잡니다. 그럼 우리는 농담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할까요?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혼란스러워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끼어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신우였죠. 예쁘긴 뭐가 예뻐. 그냥 성형빨이구나. 언니야, 어디서 숨 봤어? 아무 말씀 없어. 저 성형은 안 했어요. 그럼 화장 바리그나? 나중에 나도 메이크업 한번 해줘요. 화장실이 낫네. 저와 동갑이었던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는 은근히 말도 짧고 하는 말마다 싸가지가 없었어요. 모님과의 대화에 낄끼룩거리며 끼어들어 고추장을 뿌리는 것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 예식장은 어떻게 할 거야? 호텔에서 하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쪽도 손님이 많으셔서 그 어머님은 호텔 일식이 어때? 우리도 호텔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손님들도 보기도 좋고. 아, 촌스러운 호텔이야. 요즘은 스탠딩이 대세라고. 신우는 은근히 허세 쩌는구나. 넌 말투가 그게 뭐야? 애가 아니라고. 난 다른 사람처럼 내 숨통 끊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참, 오빠 결혼할 때 예단은 뭐 해줄 거야? 아휴, 예단이 새언니가 알아서 잘해줄까? 그래, 넌 오늘 처음 집에 온 손님이니까. 벌써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새언니가 당황해서. 아직 결혼 전인데. 새언니는 무슨 암튼 명품 가방 하나 사줘.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걸로 해줘, 윤나야. 어른들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응, 아빠 정말 화가 난다. 그만 참지 못하는 아버님이 타일러를 바라봤지만 신우는 신경 쓰지 않고 막말을 했어요. 신혼집인데 몇 평짜리야? 큰 집이 좋지만 형편에 맞게 선택해야겠지. 어차피 다 큰 집으로 하겠니? 요즘 신혼집에 보모방도 만들어 놓고 주말에 와서 자고 간다던데.
형제들도 각자 방 하나씩 꾸미고 살면 좋겠다. 근데 왜 신혼집에서 부모님 방까지 만들어야 할까?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형제가 부럽다. 결혼을 해야 나갈 수 있고 나도 독립하고 싶어. 형제가 결혼을 하고 나가는 거지. 내가 부러우면 너도 결혼해라고 하지 말라며 신혼집에서 내 방 하나만 주면 안 돼? 함께 살자고. 유나야, 농담인 줄 알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새언니가 도망가려 하네. 왜 결혼해서 동생과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자취 안 하고 엄마랑 살아? 진짜 미쳤다. 이런 대화는 뭐냐? 실전인가? 신혼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 못했어. 말이 정말로 안 좋았어. 그냥 그때 실체가 드러난 것이어서. 그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어.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다. 완전 제멋대로구나. 정말 나한테 대해 소원절로 봤나? 이런 모습을 보면 한껏 화가 나. 남편은 청순한 척 하는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부를까? 어제 엄청 화난 거 지금까지 화나 있어. 괜찮아. 용서해줘. 그냥 본 게 그게 다야? 아빠가 뭐라 하신다고 해도 안 깜짝 놀러. 용납되면 아무도 못 되는 것처럼 하네. 그냥 순순하게 둘 것인데 이렇게 오빠 안쓰러워 보이잖아. 그 사람과 비슷해. 사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알아주는 인기아이였어요. 지금은 조금 더 사람답게 변한 것 같아. 그 친구는 대부분 밥사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했어. 아, 많이 사고도 쳤었어. 엄청난 일이었지. 어쩐지 그 일이 거슬려 하더니 그 친구는 킬러 같은 냄새가 나더라. 아, 정말 힘들어. 조용히 살거든. 왜 또 그 친구가 여기 있지? 무슨 일 있어? 아니, 내 동생이랑 별로 안 맞을 것 같대. 그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왜 슬픔이 느껴질까? 예감이 틀릴까? 신우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감이 맞았어. 신우는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친근하게 대하지 않아서 화가 나게 했어. 언니 나왔어.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아, 더워. 언니, 맛있는 걸 좀 줘. 물만 있어? 물 줄까? 언니 내가 왜 집안일을 이렇게 못하는 건데 왜 음료 하나도 없어? 그럼 배달 시켜봐. 나는 아이스 카페 모카 3번 펌핑하고 휘핑크림 올려줘. 지금 몇 시야? 배달이 벌써 왔어? 뭐, 어쨌든 집에 뭘 하러 왔어요? 오늘은 속이 팅팅한데 입을 게 없어서 몇 벌 옷 빌려줘. 언니 옷 좀 구경해 줄래? 승우 씨는 제 드레스룸으로 거침없이 들어와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 이거 이쁘네. 이번에 나온 신상인가 봐. 언니, 내가 좀 입어도 괜찮지? 그러나 아이의 표정이 왠지 찜찜해 보였어요. 아까워요. 아, 진짜 치사해. 안 가져, 안 가져. 빌리는 거라니까. 어머, 가방. 이건 뭐야? 못 본 건데. 우리 오빠 요새 돈 잘 버나 보다. 이거저거 많이 샀네. 이것도 좀 빌려줘요. 와, 어때요, 여러분? 예전 삥 좀 뜯던 실력 그대로 나오죠. 일진들이 남의 것 빼앗을 때 하는 단골 멘트. 좋아. 이것 좀 빌려줘라. 그냥 빌려가는 거다. 빼는 게 아닌 거다. 아, 저걸 그냥 시성질대로 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될 신이었지만 저 꼭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이니까 제가 봐줘야죠. 시부모님도 못 고친 버르장머리를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은퇴한 일진 킬러 컴백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빨리 끝내고 나가라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때로서 신우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드레스룸 구석에 놓여있던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뭐야? 언니, 이하고 나왔어요. 아내 우리 학교 바로 옆이었네. 오다 가다 만났을 수도 있겠다.
아, 맞네, 맞네. 내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언니는 고3이니까 같이 다녔네. 저는 많이 안 돌아다니고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해서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참 언니네 학교에 되게. 제 주위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 발차기로 사람을 기절시킨다고 해서 전설적인 전투괴물로 불렸다. 그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허소은일지도 모르겠네요. 하하, 신우의 입에서 나온 나의 과거 별명에 놀랐어요. 내 소문이 조금 과장되었나 봐요. 가짜 뉴스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나는 동네 일진을 전멸시킨 전설의 전투괴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17대 1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너무 오바한 소문이겠죠. 아, 내 친구도 한 번 맞았다고 하네요. 고지곳대로 말을 끌어내려 하다가 나의 과거가 밝혀질까봐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얼른 다른 이야기로 넘기길래 신우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아, 이 옷 어때요? 새로 산 건데 잘 어울리면 선물해 줄게요. 정말요, 언니 점점 맘에 드네요. 와, 정말 예쁘네요. 언니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야, 50만 원만 빌려줄래? 나중에 갚을게. 이번 달에 용돈이 부족해서 그래. 결혼 전엔 오빠가 용돈을 못 주길래. 결혼 후엔 입이. 그랬더니, 혹시 언니가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아니, 용돈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결혼해서 재미나고 알콩달콩 살면서 시집도 못 잘린 동생이 그렇게 가엾지 않나 봐. 맞벌이를 하면서 명품을 쇼핑하는데 신이 용돈을 준다는 건 아까운 일이야. 언니가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챙겨줘야지. 치사하게 아니라고. 미성년자도 아닌데 오빠라고 해도 겨우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슨 용돈을 줘? 오빠가 나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그게 왜 잘못된 일인가? 언니가 뭔데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오빠 오는 신호를 토요일에 늦게 일어나게 했어. 새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오빠가 동생에게 용돈 주는 게 이상한 거려? 당연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울지 마. 오빠가 결혼하고 정신없어서 입금 못했겠지. 아, 미안해. 당장 보내줄 테니까. 울지 말고 그만해. 시끄러.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 내도 되는 거야? 아, 미안해 여보. 그 유나 보내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하자. 오는 애 달래야겠다. 언니가 봤지? 혈육의 정이야.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형제 사이는 천년이든. 아우, 이 또라이도 어디에 있는 게요? 나이가 30 이상인데 할 말도 못 가리고 입만 열면 막말 폭탄에 제 마음대로 울고 난리 피우고 민사도 없이 행동인격인 그 또라이다 신우. 진실한 위기 속에서도 그것은 정말 진실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자의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제 옷과 가방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운데 내 성질은 그렇게 매듭을 풀고 싶었지만 나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 신이를 겨우 달래고 보내고 신우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가씨의 행동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들어와서 돈을 훔쳤다고 미안했습니다. 아,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걔가 원래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심하면 뭐라고 하시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 아빠는 완전히 딸을 가끔 허락해주는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불러 앉혀두고 간단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그냥 두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오, 제 동생에게 말하는 것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좀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직업도 없고 오늘 소개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도 이렇게 동생을 배려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편히 나선 결과는 신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고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시부모님도 신우의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오케이 하고 잘했어 하는 태도가 자신의 딸로부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인 금기로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되어서 조급해하지만 신우를 정신 차려 교육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날 위한 교사는 일진 킬러뿐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이 다 모인 시댁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쁘다 바빠. 네, 유나야, 과일 상자 좀 가져와. 엄마가 과일 상자를 들고 오래. 언니 바빠서 생선을 굽는 중이야. 불 앞에서 바쁜 언니는 생선을 굽고 있어. 과일을 들고 와. 언니, 과일이랑 떡을 들고 와. 우리 시어머니와 나는 제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신우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팔자가 지셨어요. 아가씨, 생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가씨, 좀 도와주세요. 시댁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새색시가 신우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어. 언니, 시댁을 우습게 보고 있지 않아? 아니야, 농담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일이나 좀 해, 싫어. 나 시켜서 할게. 신우는 짜증을 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금쪽 같은 아이를 확반대로 바꿔버리고 싶었지만 눈으로 욕을 하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제 화내도록 했어요. 아, 너. 아, 이해해. 사실 나는 우리 딸을 일 시키고 싶다. 나는 집에 가면 죽을 거야 한다더라. 어찌하여 벌써부터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느냐. 그렇지만 아가씨도 몇 살이지? 기본적인 것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따로 있는데 쟤는 물 안 묻힌다는 팔자가 있다. 그냥 너와 나 둘이 하자. 어머니 말씀도 그러하다. 그럼 나는 손에 물 안 묻히는 팔자겠구나. 이제 우리 아들 만나러 간다. 손에 물 안 묻힐 팔자가 있는가? 아이고, 얘기가 그러하다. 아이야 너야,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가야지. 손에 물을 묻히는 팔자 맞지 뭐. 이게 시댁이 올드인가 봐. 평소에는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우리 딸을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자기 딸과 차별을 두는구나.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듯이 시어머니도 친정엄마가 될 수 없는 거겠지. 어머니가 딸만 아깝고 나는 안 아깝다. 우리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분명히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어째서 시끌벅적한지. 열심히 제사 준비를 해야겠어. 시어머니를 달래야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열심히 전도를 붙이고 돌을 만들고 제기를 닦아놓았다. 그런데 방에 처박혀 있던 시누이가 슬금슬금 기어나왔어. 어머니, 뭐 먹을 것 없냐? 나 배고파. 그럼 점심을 먹으러 가자. 세은이가 만든 것을 먹자. 엄마, 어디가 잘 됐을까? 제첩국이 잘 됐으려나. 신우는 내가 만든 전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맛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아, 왜 그러지? 작년 것보다 짜다고? 사람은 새로운 것에 입맛이 변할 수 있다고 처음에 말하더라. 할아버지는 아마 싫어하실 텐데 아직 제사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다 가져다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가 날 이뻐하신다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먹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시겠죠?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제사라는 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형식적인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다 먹으면 음식이 모자라다고 하면 더 좀 준비해야 하는데요. 모자른 거 있으면 추가하죠. 유나야, 이것도 좀 먹어봐. 한 입으로 해서 맛이 좋아. 아, 뭐야, 별로 맛 없는데. 아니라고. 마음이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면 뭐 그냥 맞춰서 해야지. 몇 시간 동안 음식 만들었다고 하던데 홍동백 서주 릴리시. 이런 거 왜 그렇게 음식을 장난하냐고. 손편지나 써서 한 장씩 올리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면 애써 만든 음식이 신우의 입으로 사라지면서 제 혈압이 올라가네요. 모자르다고 하면 더 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은 옆에서 잔소리만 하셨지만 음식은 거의 저 혼자 다 먹었는데 그걸 또 알겠어요. 아,
이래서 시월드 언니가 한번 보라고 했죠. 그때 신우희가로 날렸습니다. 전만 가로막으면서 느끼하고 맛이 없다. 언니,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요리 떡볶이 좀 해봐요. 저는 그런 건 몰라요. 시가 보면서 떡볶이도 안 배웠다니까요. 우리 오빠 최고 음식이 떡볶이 와이. 언니, 진짜 자경미달하네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떡볶이 귀신과 결혼하셨는데 떡볶이를 못해 먹을 때는 어떡해요? 지금까지 남편이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한 뒤에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 입에서는 떡볶이 떡소리 한 번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분식가 아니고 떡볶이를 못 만들면 결혼 못 하나요? 남편은 라면 하나도 못 끓일 뿐더러 몇 시간 동안 불 앞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다가 기름 냄새를 풍기는데 떡볶이를 해달라고 하니 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금니를 꽉 깨물고 신우이를 부르러 갔어요. 아가씨, 좀 잠깐 봐요. 왜요? 나 좀 잠깐 보자고요. 따라와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은 사이에 신우이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신우이는 좀 짜증났지만 물러서긴 어려워요. 일단 필요한 건 뭐냐고요? 기선제압. 아, 뭐야? 짜증나게. 아, 왜 오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분위기 파악해. 뭐야? 아니 지금 나한테 야래? 그래요. 일단 너 말버릇 고치자고요. 한 번 더 반말하면 혀를 반토막 내준다고 해요.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한순간 의도치 않게 몸으로 행동했다. 난 주먹을 내지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신우는 복부를 가격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미쳤어. 아직도 맞아야 할 것 같아서 언니에게 말했다. 뭐해? 한번 해봐. 엄마. 내가 신우를 뒤쫓아 엄마를 부를 때 그는 달아나려는데 내가 놓칠 생각 없이 신우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가만히 하지만 묵직하게 경고했다. 앞으로 절대로 나한테 반말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왜 반말을 한 거야? 뭘? 내가 반말 좀 했다고 나 때리겠어? 아, 알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더 이상 반말 안 할게요. 됐어. 하지만 너는 뭐램? 너 뭐임 생각했냐? 여기서 너보다 아래인 사람 없어. 어머님, 아버님, 오빠, 특히 나한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언니 미안해요. 신우가 왜 이리 돌변했냐고? 신우가 변신? 아니, 난 내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잖아. 내 하녀 호구가 아니야. 내게 이것저것 시키지 말고 내 할 일은 내가 해. 그 말에 신우는 격하게 머리를 끄덕였어. 알겠어? 경험상 말로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었기에 몸으로 기억시켜줘야만 행동 규정이 됐던 거야. 함께 맞아야지. 그래야 서로 정신을 차리고 답답히 거짓말을 해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두박 텀블링을 하는 중에 신우의 하복부에 날라차기를 가해 쓰러뜨리고 신우의 머리를 잡아 장롱 속으로 밀어넣으며 경고를 하고 말았다. 만약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면 현재의 10배 벌을 받게 될 거야. 명심해. 저녁이 되어 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고 제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 일반적으로 제사 때 손 하나 까도 않고 먹는 신우이가 쟁반을 들고 음식을 나르고 공손하게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하며 주변을 섬기는 모습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왠지 요나가 갑자기 일을 돕겠다며 일어서서 다들이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야? 가서 쉬세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어? 너희가 너무 안 시켰던 것 같아. 이쯤에서 일해주도록 해야지. 신우, 너 기분 나쁘게 먹은 거야? 왜 그래? 역시 언니가 앉아 있으세요. 설거지는 내가 하겠어요. 그래. 앞으로 너도 도와드리고 엄마나 아빠에게도 예의 바르고 하라고. 알았어. 신우야? 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이야기를 알아들은 신우는 얼굴이 벌기 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반항하지 않고 고분고분 순종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진 킬러로서 나서서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기뻐하셔서 제 마음도 뿌듯하고 좋았어요. 역시 못된 일진들에게는 맨해튼이 가장 좋다니까요. 그러나 겉으로는 제게 항복한 것처럼 보였던 심야는 실제로는 역공을 꾀하고 있었어요. 오, 여기 너 뭐하니? 오빠, 회사 앞에 나와서 최근에 안 하는 짓을 많이 하고 있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빠, 어쩌면 언니의 과거에 대해 들어봤어? 과거? 무슨 과거? 미연이 남자 있었다고 하던데? 아니, 그게 아니야. 과거에 싸움하거나 사람을 패거나 그런 일까지 들어봤어? 누가 아름이가? 아참, 우리 자기야. 너야? 아, 너야. 일진이 그 사람 패거나 다녔겠지? 아니야. 새언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그게 격투기 같은 걸 했다는 얘긴 없었어? 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다고. 아, 그래서 운동 결심도 좋고 몸이 좀 날렵하게 하지. 그지만 여리여리한 아름이가 패기 누구 패는 거야? 마음도 여릴 텐데. 우리 아름이가 패냐?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내가 새언니한테 얻어맞았다고. 새언니가 내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나아기 하고 머리를 잡았다고. 아이고, 그런 언니가 어디 있어? 진짜 악마나 깡패 아니면 일진 출신 아닌가? 내가 요즘 할 게 없어서 소설 쓴다니 어디 그런 소설이 말이 되겠어? 하나도 개연성 없고 시끄러울 뿐이야. 제정신 좀 차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 아, 오빠 간다. 남편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자 신우는 정말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났어. 뭔 짓을 하려고 그런 거야? 저번 주말에 온 가족을 시댁으로 소환했대.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할 거라던데 왜 이렇게 심각해? 엄마 아빠 놀라지 말고 듣라고. 오빠도 내 말 좀 믿어야 해. 지난번 제사 때 새언니가 나를 작은 방에 가둬놓고 협박하고 때렸어. 넌 믿을 수가 없겠지만 진짜야. 내 얘긴 무슨 소리야? 진짜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계속 엄마 아빠랑 위장하지 마. 너의 정체를 밝혀줄 테니까 진짜 말해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난 모르겠어. 너 여고 나왔었잖아. 내가 알던 애들한테 물어봤어. 혹시 위험한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꼭 도와줄 거야. 아주 유명한 일진이라고 하는 일 있었던 적이 있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녀석이 너였지만 이제 그만 좀 해야겠어요. 엄마, 아빠도 유나혼을 좀 내셔야 돼요. 아, 오냐오냐 하니까가 철이 안 들어요. 서은 앞에서 엄마, 아빠 창피하다. 사과해야 해요. 아니에요. 다들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요. 저렇게 청순한 척하고 앉아서 내 숨 쉬는 것이에요. 그 여고 일진이 알리 모습이라고요. 욕도 엄청 잘하고 고등학교 때 발차기 한 방으로 애들 전부 보냈다고 하네요. 학폭이 열려서 퇴학 당할 뻔 했다던데. 나도 맞았으니까 내 발 믿어줘 전 더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몰랐던 척 시침이 되는 것도 한계였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과거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나 그 여고 나왔어요. 근데 일진은 아니었어. 혹시 일진 킬러라고 들어봤어요? 그 여고 일진 킬러. 그게 나야? 뭐, 자기가 일진 킬러였다고? 아, 그렇고 보니까. 나 학교 다닐 때 소문 들었어요. 우와, 대박. 우리 자기 너무 멋지다. 뭐, 이 일진 킬러. 그게 뭐냐? 저 고등학교 때 엄청 유명했어요. 일진들 혼내주는 일진 킬러가 있다고 친구들 괴롭히는 일진을 발차기 한 방으로 기절시켰다. 그래서 한때 동네 일진들이 길을 묻고 그냥 벌벌 떨어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아가가 그 깡패라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저 깡패가 아니라 아가씨처럼 깡패들을 규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편이라 어머니님의 딸인 윤나 아가씨를 교육했어요. 제가 살면서 배운 것은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요. 솔직히 아가씨의 행동은 너무 엉망이에요. 옳게 언니에게 반말을 하고 부모님께 예의를 범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나이가 많아도 자신의 행동을 못 책임지고 남에게 의지하며 옷이나 돈을 빼앗으려는 못된 성향을 고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교육을 해줬어요. 하지만 아직도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네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정말 불편하실 텐데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때리더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두면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너 말이면 다야? 아빠 있냐? 내 말 맞지? 하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제가 규직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서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때 시아버지는 난데없이 손을 치더군요. 맞아, 맞아. 우리 딸 말이 100번 맞다. 내가 나서서 가르쳐야 했는데 자식 망치는 줄도 모르고 마냥 이뻐만 했구나. 다 내 잘못이다. 그래도 우리 집에 새아가가 잘 들어와서 우리 유나도 새 사람 되게 생겼구나. 응, 잘했다. 새아가 아주 잘했어. 제발 저 철딱선 희 없는 것 좀 때려서라도 사람 좀 만들어줘라. 응, 내가 이렇게 잘 부탁한다. 아빠, 지금 뭐라는 거야? 아유, 시끄러워. 어쩐지 지난 제사 이후로 내가 조금 고분고분해졌긴 한 내가 나이 먹고 철이 드나 보다 했는데. 아휴, 그게 아니라 새아가 교육이 효과가 조금 있었던 거구나. 응, 아유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빠 너무해. 자기 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며느리 편을 들고 잘했다가 할 수가가 있어. 오빠도 마찬가지야. 뭐, 멋있어. 오빠, 동생 발로 차고 때린 여자야. 나랑 연 끊기 싫으면 당장 이혼해. 자기 동생 때린 여자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어? 저 여자는데 원수라고 그러니까 이혼해. 아가야, 쟤 몇 대 더 베라. 응,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리고 유나,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반송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말이야. 엄마, 신우는 시아버지가 전혀 편을 들어주지 않자 자기 엄마한테 매달렸습니다. 지금 신우를 구해줄 사람은 시어머니 밖에 없었어요. 역시 어머님은 신우의 편을 드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신우이를 그렇게 때리면 되니 얘가 반말한 거야? 친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고 막내라 좀 많아서. 저희 이야기는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자라냈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싸우지 않은 게 문제래요. 당신도 예의를 지키고 나선다면 같은 대로 쫓겨날 줄 알아요. 이번 신우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신우는 자기가 날 때리지 않는다며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남편과 이혼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쫓겨난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가 함께 혼나니 소리도 못 지르고 입을 다물었어요. 정말 기분 좋았죠. 제 승리가 완벽했어요. 이 또한 정의의 승리, 교육의 승리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신우를 불렀어요. 그때 신우는 기가 죽어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10배로 맞았을 거야 라고 말했을 텐데 내 말이 방귀로 들리나 미안해 라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눈물을 흘리나요? 당신이 나 때리지 않아서 미안해, 속상해. 행동이 뒤틀렸어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억울해. 아니, 죄송해. 앞으로 달라질게요. 알아요. 알겠어요. 근데 정말 당신이 일진 킬러라는 건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잘 지낼게요.
응, 우리 가족이자 그래서 나를 계속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고.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마치 누군가 날 욕했든 원망했든 상관없이 바깥에서는 새로운 언니로 변모했고 얼마 전까지는 거리의 양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행동했던 버릇도 완전히 고치게 됐어. 그래서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했어.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과거의 완연한 발악을 떠올리면 아, 내가 그때 몇 대 더 때려줬다면 좋았을 텐데 하기도 해.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이상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어쨌든 나는 정의의 주먹을 다시 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나의 긴 이야기를 마칠게.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